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요즘 자고 나면 끝없이 AI 혹은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AI 반도체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빌 게이츠는 AI 비서가 나오면 아마존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1년 안에 AI로 인해서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AI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그 힘이 돼주고 있는 AI 열풍. 오늘 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I 뉴스가 정말 많은 가운데 대단한 AI 열풍을 실감하는 요즘이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세상이 AI로 인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이들도 될 거고요. 지금 각 산업에서 그리고 수많은 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1,600개 기업들이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AI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을까요? 사실 처음 AI가 등장했을 때 그 어떤 기술보다 어, 빠르게 사용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내 생활 체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던 3월 기사였는데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지금 일상에서 챗 GPT를 쓰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과제를 하는데, 내가 회사 업무를 하는데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거죠. 판례에 대해서도 AI에게 물으면 좀 더 쉽게 검색을 해줬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등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아이폰이 등장한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AI가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기업은 AI를 도입합니다. AI가 과거 증기기관 혹은 인터넷 이런 것이 도입됐던 것처럼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릴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 등의 보고서도 영향을 줬겠죠. 최근 미국의 대형 금융사죠. JP모건이 AI 관련한 스텝을 계속해서 뽑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아이폰 모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이 등장해서 세계가 바뀌었고 포털 검색, 구글 검색 등이 그 다음으로 또 세상을 연결했고 또 아이폰이 등장하며 스마트폰, 걸어다니는 PC처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AI가 세상을 바꾸는 무언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쓰고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챗 GPT가 과제를 대신해주는 그런 문제들요. 챗 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별하는 것을 또 누군가 개발을 했습니다. 22세 대학생 46억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이네요. 자, AI 부작용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임에도 AI로의 기업들의 투자는 멈추기 어렵죠. 가장 최근에 눈에 띄었던 부작용 한다면 전 이게 생각나요. 미국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폭발 사진.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날 당일 뉴욕장에서 한 140조 정도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생성형 AI에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이었죠. 이 사진이 너무나 리얼했고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인도에서는 그게 방송 보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근처 소방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일단락되기는 했죠. 이런 부작용들 많이 고민은 됩니다. 그리고 인간성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AI가 각 시대와 산업에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되돌리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업체들 또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 AI가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AI가 주목받다 보니 엔비디아 역시 주목받습니다. 이 GPU의 뜻밖의 발견, 그게 바로 챗 GPT인데요. 기존에는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GPU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가상화폐 채굴과 AI에 꽤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빅테크 업체들은 이 AI 반도체로서 엔비디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픈 AI, 챗 GPT 개발사죠. 여기서도 GPU가 없었으면 챗 GPT는 못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GPU 시장의 대다수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 된다고 하죠.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언젠가 이 엔비디아에게 칩을 받아다 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는데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께 아직 손에 있죠.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 걸 주장합니다. 당분간은 AI 시장의 성장, 그 가운데는 엔비디아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꽤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가 크게 상향됐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하루 사이에 24% 올라가기도 했죠. 그날 엔비디아 시총이 증가한 금액이 그 인텔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했었기 때문에 TSMC의 시총 2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엔비디아 많이 올랐습니다. 6개월 차트인데 6개월 상승률인데요. 154%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 덕분에 같이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변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업그레이드를 생각했을 때 마벨테크나 브로드컴 이런 쪽의 종목들도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메타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15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세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거 보다 보면 이 상승세가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세상 모든 것에 AI의 적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죠. 사실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날까 생각했는데 챗 GPT 꺼내 놓으면서 달리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 회의를 할 때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밝히죠. 먼저 3월에는 오피스 365,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이 AI를 적용한다라는 거였고, 최근 5월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윈도우즈에 AI를 적용한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코멘트에서도 느껴집니다.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를 만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일상에 접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AI 사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일상에 스며들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AI 생태계는 확장됩니다. 처음에 AI가 등장했을 때는 AI 기술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주가로 놓고 봐도 이런 종목들이 갔었죠. 셀바스 AI, 혹은 마음 AI 이런 쪽이 연초에 챗 GPT 등장과 함께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AI 기술보다 AI 챗 GPT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GPU 반도체 시장은 초점을 맞췄고요. 시장은 반도체, 그러면 GPU와 함께 챗 GPT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 이런 쪽에 관심을 둡니다. AI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등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쪽으로 엮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AI를 비롯한 이런 미래형 반도체들의 성장에 대해서 염두에 둔다면 기존 반도체인 DDR4가 아니라 DDR5 쪽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성에서도 DDR5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DDR4에서 5 전환 계속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속도가 붙었죠. 자, DDR5 기판, 부품주까지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AI가 적용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어요. AI 의료, 루닛, 뷰노 200% 이상 올해 상승세 나타냈고요. AI 관련한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 종목들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AI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와 함께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실적 내놓고 와 정말 엔비디아를 보니 AI가 반도체 수요를 당기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키운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것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로 대변되는 이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등장을 했고, 그 뒤에도 업황 우려감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감산 얘기 꺼내놓으면서 일부 재고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DDR5의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시장은 끝없이 의심했죠. 이 수요에 대한 우려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으로 와, AI 수요 제대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리고 때마침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인식까지 생겨난 겁니다. 자, AI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 확인으로 인해서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이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그러면 서버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들어갈 거고 또다시 반도체의 기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AI 학습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신한금투의 자료인데요. 결국 서버 내에서 학습 요구량, 연산하는 쪽이 증가하게 되고 서버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버 증설에 따라서 이제는 비메모리 외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다시 회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간의 상승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 그것은 한국 반도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 AI의 수요 증가,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퍼를 이제 투입하고 반도체가 생산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장 모멘텀들이 제대로 반도체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반도체 추가 강세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는 이유겠죠. 자, 이것은 한국의 반도체사들 필두로 해서 HBM 반도체, 그러니까 챗 GPT의 GPU와 같이 들어가는 반도체 점유율인데요. SK하이닉스가 이쪽에 가장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은 50%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삼성전자 쪽으로 점유율이 꽤 올라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도 전자가 나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인베스팅 플러스에서는 관련해서 AI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AI 관련주들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볼까요? 딱 눈에 들어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목표 주가가 기존에 350달러였는데 380달러로 상향하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어요. 6월 1일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수익률 120% 돌파했는데 올려잡겠다. 일단 인베스팅 플러스 특성이에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좀 길게 수익을 냅니다. AI가 신호를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보유 신호가 매도로 바뀌는 순간엔 뭐 수급적인 이탈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가치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해 둔다면 치명적인 악재를 좀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끌고 갈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투자 방향이라던가 기업,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 방향, 포트폴리오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루시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조만간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